자, 다음으로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척통인들이 셀프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고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수적인 그런 지식들은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에 올바른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쉽사리 이렇게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아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척추측만증에 대한 정의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서 그 말하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휜 것을 지칭하나 실제로는 단순한 이치원적인 변이가 아니라 척추뼈의 회전이 동반이 되어서 옆에서 보았을 때에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아닌 3차원적인 변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정상 척추일 때는 일직선으로 이게 올고자 보이죠? 근데 척추 측만증이면 일단은 뒷모습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 그림은 왼쪽으로 좀 특이하게 치우쳐져 있네요. 그래서 이 뒷모습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2차원적으로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척추체의 한 마디를 한번 보실게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쪽과 또 이쪽이 크기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건 바로 회전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회전이 동반이 되면서 이 척추가 단순하게 옆으로 휜 게 아니라 꽈배기처럼, 그러니까 즉 스크류바처럼 꼬이면서 옆으로 휘게 되었기 때문에 3차원적인 변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 척통인들이 또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즉, 2차원적인 변형이 아니라 회전이 동반이 되어서 옆에서 보았을 때에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아닌 3차원적인 변형이다. 자, 요것도 요 추에서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회전이 되어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서 이 삼천식 변형이다라는 부분을 왜 알고 있어야, 꼭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뭐 운동을 진행을 하거나 척추 측만증 그 특화 운동이 진행을 할 때 스스로 또 셀프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 교정 운동을 할 때에도 이 3차원적인 원리에 입각을 해서 모든 동작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SRS라고요. 스콜리오 리서치 소시어티라고 되어 있죠. 스콜리오시스 리서치 소시어티.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 연구회라는 뜻이에요. 그 서 있는 자세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콥스 각도, 이 각도가 콥스 각도라고 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콥스 각도인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각도를 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43도로 나오잖아요. 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라고 할 때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는요. 10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도 이상. 이제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준도 일부 병원에서 아니면 일각에서 일부 전문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다른 그 전문의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주장도 또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실제로 이런 거를 보면 20도에서 40도까지는 뭐 보조기 착용 권고로 끝나죠. 10도에서 20도는 측만증이라고 하지만 보조기 착용도 권하지 않고요. 추적 관찰만 계속 실행해요. 그 실제로 제가 그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이 있었더라도 병원에서 딱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이러한 이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여성의 그 블로그 포스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자분의 그 사연을 보면 대학병원에서 무려 11년 동안 추적 관찰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추적 관찰이지? 만약 각도가 더 커지면 보조기 착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생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이제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척추측만증 종류도 한번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요, 크게 기능적인 척추측만증과 구조적인 척추측만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기능적인 뜻은 나쁜 자세의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가짜 척추측만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하는 척추측만증은 옆으로 단순히 2D로 이렇게 휜 게 아니라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이제 그 3D 형태로 3차원적으로 꼬이고 휜 형태를 특발성 척추측만증, 구조적 척추측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능적인 척추측만증은 꼬임이 동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옆으로만 휜 게 기능적인 척추측만증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더 교정하기가 쉽습니다. 뭐 나쁜 자세라든지 그런 원인을 찾아서 개선한다면 기능적인 척추측만증은 다시 본래의 그 모습으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에 반해서 구조적인 척추측만증은 척추뼈의 변형이 일어나서 척추측만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원인을 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이 한 신경섬유종 이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원인 한 2%에서 3%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척추측만증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 근육성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5% 내지 8%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게도요. 나머지 80에서 85%는 특발성이라는 거예요. 그 특발성이라는 뜻은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 80명에서 85명은 이유를 모르는 척추측만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대부분은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도 SRS라는 스콜리오 리서치 소시어티라는 척추측만증 연구 학회에 따르면요. 10도 이상의 콕 각도와 축 방향의 척추 회전을 보일 때 척추측만증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10도라는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모순점이 생겨서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10도 미만이면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고 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각도가 크지 않더라도 성장기에 속한다면 그에 맞는 특화 운동과 같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을 주장을 합니다. 10도 미만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사례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친구가 11살일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8도가 나왔어요. 그 그래서 이제 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20도로 커져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례처럼 뒤늦게 조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솔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속담이 어울리는 표현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0도 미만이라도 조치를 취하는 행동이 마치 괜히 그냥 긁어부스럼 일으키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조기 대응을 통해서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행동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